이렇게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상태에서 첫 동작이 훨씬 부드럽게 나왔고 손목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또박이입니다. 손목 골절로 깁스를 풀고 난 뒤 재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환자분들이 도둑치료를 할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냐면요, 아야야야야야 그만 선생님 너무 아파서 못하겠는데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미루는데요, 이 손목 재활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깁스 제거 후 2-3개월이 빠르게 근육과 인대가 회복되는 시기고요, 6개월만 지나도 완전 굳어서 관절 가동 범위가 다 안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내가 이만큼만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온다고 하면 평생 이렇게 사셔야 돼요. 원래는 이만큼까지 더 가야 되겠죠. 저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안 아프고 재활운동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을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놀랍게도 통증이 훨씬 줄어든 상태에서 스스로 손목을 움직일 수 있었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재활운동은 아프다라는 인식보다 통증 없이 편하게 가능하네 라는 희망을 가지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손목 골절 후 꼭 필요한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깁스 중에도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깁스 후 2주 정도부터 굽기 시작하는데 실제 골절 같은 경우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깁스를 하기 때문에 고정한 상태에서도 덜 굽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이라도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좋고요, 손목은 깁스를 풀고 난 순간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해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입니다. 먼저 스트레칭인데요, 우리 손목은 위, 아래, 좌우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동작을 모두 스트레칭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손바닥을 바닥에 놓고요,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시고요.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려고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안 아플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통증이 오는 범위까지 움직이셔야 되고 효과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위아래로 손목을 꺾어줄 건데요, 반대편 손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늘려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그시 몸통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둘 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20번 정도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실 횟수는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자극 주시려면요, 벽으로 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손바닥을 벽에 대고 우리 몸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고 약간 통증이 올 때까지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손등을 벽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손목, 손등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인데요, 집에 500g짜리 아령이 있으시면 그걸로 하시면 되시고, 아령이 없다 하시면 이렇게 500g짜리 물병으로 하시면 되시는데요, 먼저 책상이나 식탁 끝에서 하시면 되시고 손등이 천장을 보게 내려놓으시고 손목은 최대한 밑으로 떨어지게끔 힘을 뺀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횟수는 약 20회 3세트 반복하시면 되시고요. 약간의 통증이 있더라도 계속 시도하셔야 되고, 만약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하면 내가 안 아픈 범위까지 이렇게 조절하시던지 아니면 횟수를 20번이 아니라 약간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천장을 보게끔 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500g짜리 물병으로 운동하시면 되시는데요, 이것도 손목의 최대한 밑으로 떨어지게끔 힘을 뺀 다음에 천장과 바닥 쪽으로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하면 내가 안 아픈 범위까지 하시면 되고 횟수를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손날이 천장을 보게끔 하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반복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하면 근력 운동도 되면서 움직이는 범위도 점점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재활운동 잘 따라해 보셨나요? 자, 이제 제가 수없이 고민해서 찾은 그 방법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답은 바로 파라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파라핀을 먼저 적용했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통증이 확연히 줄은 상태에서 첫 동작이 훨씬 부드럽게 나왔고, 손목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왜일까요? 파라핀은 딱산 왁스가 손과 손목을 밀폐해 감싸면서 열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거든요. 일반 핫팩 같은 경우 곁으로 가는 표층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파라핀의 경우 깊숙이 들어가는 열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열이 피부와 근육의 온도를 올려 굳어있던 조직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 몸의 따뜻한 자극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결국 통증과 긴장도는 내려가고 관절의 움직임은 증가하는 선순환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치료 루틴은 간단합니다. 먼저 파라핀 10분 정도 근육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굳은 관절을 열고, 그리고 나서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잃었던 힘을 되찾을 거예요. 근육은 깁스 불과 2주만 지나도 반대쪽과 두께 차이가 보일 정도로 빨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근육 키우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시 안심하고 손을 쓰기 위한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레칭은 약간의 통증을 허용하지만 심한 통증 전까지만, 이 원칙을 지키며 확장해 나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파라핀 치료기를 사야 하는지, 또 파라핀의 사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